안녕하세요. 캐쳐 스토리의 조이스. 하워드입니다. 지난번 연말 연저 띵스 투두 스토리에서 하워드는 이력서를 이제 좀 업데이트해야 된다. 물론 하워드는 분기별로도 업데이트를 한다 했지만 연말 연초에는 특히 이력서를 업데이트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력서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은지 또 좋은 이력서라는 거는 뭔지 좀 저희가 오늘 얘기를 해보면 좋겠고요. 그래서 저희는 이력서를 자주 업데이트하는 하워드, 또 이력서를 최근에도 많이 받아봤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네. 하이어링 하는 과정에서. 그래서 그런 얘기 저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. 네, 새해가 됐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력서 업데이트일 것 같아서 이번 주제는 이력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자주 하는 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. 아, 그래요? 네, 왜냐하면 1년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내가 뭐 참여한 프로젝트가 많을 수도 있고 내가 만들어낸 성과들이 되게 다양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죠. 사람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분기마다 한 번쯤은 하는 게 좋다라는 게 분기마다 이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이번 분기에 뭘 했는지를 좀 기록해 두면 나중에 이제 기억을 되살리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포인트고요. 만약에 분기마다 하는 게 정말 어렵다라고 하면 최소 1년에 한 번, 이 시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 뭐 최근에 연말 평가 같은 것도 끝냈을 거고, 그러면서 이제 내가 1년 동안 했었던 것들을 다 기억을 한번 되돌아봤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요참에 이력서를 한번 업데이트하는 것은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좀 바쁘네요. 아, 그럼요. 네. 분기마다 한다는 거는 의외로 바빠요. 그러니까 그때 저는 사실 뭐 완벽한 업데이트를 하라라는 뜻은 아니고요. 분기마다 했었던 내용들을 일단 다 기록해 놓는 거죠. 쭉쭉쭉쭉 기록을 해놔야 기억을 쉽게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. 그럼 했던 업무를 단순 기술하는 것이 아닐 거라는 상상이 들기는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력서를 기술하는 것이 좋을지 좀 그런 팁이 좀 있는지. 저는 일단 이력서는 면접과 되게 비슷하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우리가 면접 볼 때 뭐 그냥 저는 뭐 했고요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. 그래서 그 일을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왜 중요했고 어떤 게 어려웠고 그치만 나는 어떤 돌파구를 찾아서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, 이렇게 면접 볼 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력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단순히 내가 한 업무를 쭉 나열하는 것보다는 내가 했었던 일이 비즈니스에 어떤 임팩트를 가져다 줬는지를 적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. 두 번째로는 이런 것들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그 결과를 어떤 숫자나 수치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. 저는 또 요 이야기를 꼭 드려요. 아무도 모르는 사람, 이 배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내용을 봤을 때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기술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3개월 동안 이런 걸 했다. 잘한 거예요? 못한 거예요?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뭐 이걸 상대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뭐 평균 대비 얼마를 잘했다든지 뭐 10명 중에서 상위 몇 프로에 들어갔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비교해서 내 성과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기술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객관적인 데이터를 그 기준점을 두고 써라. 그렇죠. 그렇지 않으면 이거 뭐 엄청 많이 써놨지만 이게 정말 잘한 건지 의미가 있었는지 이걸 알 수가 없거든요. 아무리 잘했다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었으면 사실 그 정말 잘한 걸까요? 그건 모르잖아요. 그렇네요. 그럼 이제 조금 더 브로드하고 일반적인 차원에서 괜찮은 이력서라는 거는 참 어려운 얘기긴 한데, 맞아요. 괜찮은 이력서라는 건 어떤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? 뭐 형식일 수도 있는 거고, 사실 이력서를 저도 많이 받아봤지만 형식적으로도 괜찮아야지 사실 눈에 들어오거든요. 그렇죠. 눈으로 보기 때문에 눈에서 딱 띄는 게 중요하긴 하죠. 그래서 뭐 저희 이제 검색 사이트 같은데 뭐 이력서 양식, 뭐 형식 이런 거 검색해 보면 정말 다양한 샘플들을 저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떤 형식이 정말 맞다, 뭐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뭐 눈에 쉽게 들어오는,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해서 눈에 들어오기도 한데 이게 너무 크리에이티브하면 이것도 오히려 좀 이상하거든요. 그러니까 적절한 선을 좀 찾아야 되는 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. 맞아요. 저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이제 많은 이력서를 받고
또 저 역시 이제 제 이력서에 대한 피드백도 받아봤을 거 아니에요. 뭐 이제 제가 이직을 할 때라든지 뭐 이럴 때, 그리고 저도 이제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봤고,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자 보면 아까 하워드가 말한 것처럼 객관적인 관점에서 작성을 해야지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말하자면 채용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어떻게 읽혀질 것인가. 그래서 그런 점에서 고민을 하고 좀 기술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자신들의 이제 직무들과 능력, 뭐 스킬 세트 이런 거의 장단점에 대한 거를 정확한 이해를 해서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냥 자꾸 자랑만 하는 거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나에 대해서 솔직한 출발, 그런 게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력서를 제가 받아보다 보면은 굉장히 개수가 많아요. 막 뭐 했다 보면 실제 일을 하면 굉장히 많이 일을 하죠, 저희가. 퀀터티가 많잖아요, 퀀터티. 근데 항상 보면 퀄리티 오버 퀀터티거든요. 그래서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중에서 퀄리티 있는 직무, 정말로 내가 어떤 성과를 있는 직무들이 있어요. 이게 어떻게 보면 업무를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단순 업무에 가까운 것들이 있고, 개수는 별로 안 되지만은 퀄리티 있는 업무 결과를 이루는 것들이 있거든요. 그거를 집중해서 하이라이트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보면은 그 이력서를 업데이트할 때 자기의 디폴트 이력서를 만들어 두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나의 기본 이력서를 좀 만들어 놓고, 사실은 어떤 회사, 어떤 포지션은 어떤 점을 강조해서 보고, B라는 회사는 어떤 포지션에 어떤 점을 가서 보고, 어떤 A라는 회사라도 어떤 포지션은 A를 보지만 같은 회사라도 A에서 B 포지션은 뭘 보고,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약간은 커스터마이즈해서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약간 다르게 표현하는 거,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좀 테크니컬한 걸 말씀드리자면, 경력을 기술할 때 옛날 거부터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러면 이직 정말 많이 안 해본 사람이네요. 네. 10년 전 거부터 보면은 10년 전 얘기는 정말 너무 과거 얘기를 해서 필요가 없는 기술들이 많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연관성 떨어지죠. 연관성이 떨어지고, 그러니까 최근 거부터 쓰는 거. 그 다음에 긴 이력서는 사실은 지루해요. 그러니까 최대한 장수를 줄여서 하이라이트 하는 거. 이게 사실 요약 정리가 되게 어려운 기술이에요. 내가 한 일을 짧고 굵게 표현하는 거 너무 어렵거든요.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래서 관심을 집중받기 위해서는 짧고 굵게 써라. 그 다음에 모든 어휘, 표현 이런 거는 품위 있는 포장은 저는 적극 추천하는데, 과장이나 허위는 버려질 거를 저는 말씀드려요. 포장한다고 해서 그걸 막 과장해요. 그건 아니에요. 그렇죠. 네. 네. 단어 선택이 되게 중요하죠. 네, 단어 선택이 굉장히 한 끗 차이로 거짓말이 될 수 있고, 솔직하지만 진솔된 표현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될 것.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력서를 쫙 썼을 때 맨 위에 예를 들면 3줄 정도 키 케이퍼빌리티 또는 이그제큐티브 썸머리를 한 2줄이나 3줄로 쓰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. 그러니까 밑에를 쭉 읽기 전에 얘는 어떤 사람인가를 딱 2-3줄 읽고 시작을 하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렇게 좀 서머리를 처음에 해놓으면 그 스토리, 이력서 안에 담긴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죠.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포함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 하워드가 이력서 검토 많이 하잖아요. 그렇죠. 엄청 많이 하죠. 데일리로 따질 수 있어요? 데일리로 요즘은 하진 않아요. 근데 한때 많이 할 때는 진짜 제가 리크루터인 줄 알았어요. 그만큼 정말 많은 이력서들을 보고 많은 면접들을 했었죠. 네. 그러면 뭐 좋은 이력서는 뭐 제가 말한 거랑 뭐 겹치는 게 많을 것 같고, 꽝인 이력서 얘기 좀 해주세요. 이거는 보자마자 나는 버리고 싶다. 눈에 안 들어온다. 네. 일단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이력서에 조금 더 제가 시간을 투자를 하려고 해요. 너무 그냥 이력서를, 옛날에 막 그런 얘기 있었어요. 뭐 이력서 하나 보는데 뭐 8초. 사실 뭐 그건 말이 안 되니까. 그거는 너무 조금 미안한 얘기네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이력서에 있는 내용을 그래도 읽고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. 이제 그러다 보면 바로 꽝으로 나오는 이력서는 첫 번째 저희가 이야기한 거지만 그냥 본인이 했었던 일들을 그냥 쭉 기술한 그런 이력서. 성의가 안 보이는 이력서.
지루한 이력서. 네, 그렇죠. 지루한 이력서죠. 이건 그냥 딱 있는 거 그대로 예전 거 그냥 보냈구나 하는 이력서는 일단 바로 아웃이에요. 그러니까 이 포지션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, 어떤 것을 우리가 찾는 포지션인지에 대해서 읽어보고 고민을 해보고 본인의 경험과 이력들을 거기에 맞춰서 기술한 이력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지만 그냥 지루하게 그냥 있었던 거 그대로 제출한 이력서는 이제 바로 꽝이 되죠. 성의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성의. 네. 그 다음에 이력서를 볼 때는 사실은 뭐 8초는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어떤 한 사람의 커리어를 보는 거잖아요. 뭐 짧게는 뭐 한 장, 많게는 뭐 2장, 뭐 이상하게 3장 이상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때 그 면접 보는 사람 또는 채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는 거는 뭐 크게 2가지인 것 같아요. 첫째, 이 사람의 스펙을 보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했었던 일이 뭐 잘할 수 있느냐, 연관성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지만 두 번째로 저희가 많이 보는 것은 이상한 점은 없는가를 보거든요. 그 이력과 이력 사이에 뭔가 그 질문을 던질 만한 그런 그쵸. 예, 일부러 찾아내죠 우리가. 히스토리는 없나?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직을 자주 했을까? 음. 왜 여기서 이런 커리어를 갔을까? 이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, 사실은. 그래서 그런 것들의 그 스토리를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. 네, 그러니까 이상한 점, 그러니까 좋은 점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점은 없나를 꼭 보려고 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이력서를 작성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꽝인 이력서까지는 아니지만 실망하는 이력서는 뭐냐면 앞뒤에 똑같은 표현을 써야 될 것에 다른 표현들을 쓰는 거. 그러니까 용어가 다른 거. 위에서 쓴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쓴다는 거.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죠. 네. 일관성이 없는 거. 그러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. 그렇죠. 네. 진짜 안타깝지만 그 종이에 써 있는 내용으로 이 사람의 성품을 보이기도 네. 하거든요. 그 다음에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실수지만 타이포들. 네, 아유 당연하죠. 네. 네. 할 수 있는 실수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력서는 타이포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내가 일을 하면서 뭐 했었던 많은 것들을 그냥 기록을 쭉 많이 해두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긴 이력서라고 표현하면 뭐 표현할 수 있지만 네, 이렇게 쭉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두는 마스터 파일 이력서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. 그리고 이제 제가 뭔가를 지원을 할 때 그 포지션에 맞게끔 거기서 이제 잘라서 그렇죠. 이력서를 만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그래서 그렇게 2가지 타입으로 이력서를 관리해 두시면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새로운 포지션에 쉽게 맞는 이력서들을 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네. 왜 이거가 좋냐면 자기가 한 일을 사실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. 맞아요. 네. 네. 그리고 여러분 그 생각보다 뭐 경력직 분들한테는 맞는 케이스가 되겠지만 갑자기 기회가 찾아와요. 네, 갑자기 기회가 찾아오는데 그때 이력서 작성하려고 하면 그것도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내용을 좀 많이 저장해 놓고 기록해 놓으면 그때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작성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